그럼 이 주먹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뒤에 로켓을 달자. 그럼 이제 로켓을 달아서 쏘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로켓이 자연을 뿜고 나가면서 손목이 타더라는 거죠. 손목이 타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발사를 했을 때 작용 반작용으로 로봇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기는 쏘고 나서 손목은 데이고 뒤로 자빠져서 쓰러져 있는데 이게 주먹 발사하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기자를 시켜서 발사하는 방식을 찾아봤습니다. 찾았더니 페가서스 로켓 방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폭격기에서 쏘는데 옛날에는 줄줄이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리다가 목적지를 정해서 이제 쏘면은 비행기도 흔들립니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쏘는 방식. 이 떨어뜨려서 쏘는 방식이 페가서스 로켓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먹을 떨어뜨려서 발사시키는 것은 저기가 타격할 수 있고, 그러면 타격은 어떻게 하느냐? 정밀 도제어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미사일도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것도 이제 역추진 로켓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목에 붙는 것도 도킹 기술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켓 펀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광자력 비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하면서 10가지 기술들을 10달 동안에 저희들이 기획 시리즈를 하면서 태권도를 잡지에서 하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이 설계도가 과학 동화에서 이제 10가지 기술로 태권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현재 기술로 글로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2006년도인데요. 이제 KBS에서 정말 만들 수 있냐고 토론을 하자고 해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크기는 아니지만 4.5 크기 정도로 해가서 예술의 전당과 시청학교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로봇 등록증 1호, 산자부는 이런 거 참 잘합니다. 그래서 로봇 등록증 1호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김정기 감독을 불러서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 이제 과학자들을 불러서 정말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부산대 기계공학과에서 자기들 커리큘럼을 쓰겠다고 자료를 다 넘겨달라 해서 제가 넘겨주고, 이제 자기들 커리큘럼을 쓰겠대요. 자료를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판매하는 디지털 판으로 재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를 만들었습니다. 피규어가 제 발톱만한 크기인데, 이 피규어가 발견한 게 하루에 매출이 1억이었습니다. 당시 하루 매출이 1억이고, 제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김정기 감독이 만드신 건데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는데, 큰 거는 제가 무거워서 안 가져오고 작은 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정기 감독께 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아끼는 건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그 당시 과학동화 이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실제로 다운됐고요. 폭주하고 하루에 1억치를 팔고 난리가 나면서 이 당시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은 토론이 엄청 벌었습니다. 정말 만들 수 있냐, 왜 만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스토리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들자, 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2012년도에 인천 로보랜드가 이제 인천에 하나 있었고 이제 마산에 하나 있었는데, 인천 로보랜드에 우리 전인진 실장님이 대표로 가십니다. 전인진 실장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다시 저랑 만나서 영종도에다가 로봇 태권도를 만들자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와서 이제 그냥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신상이 서 있는데 영종도에 오면은 누가 있냐? 태권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 윙크를 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고개를 싹 돌리는 정도로, 그러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나 출국하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뭐 윙크 정도만 하더라도, 또는 고개만 살짝 웃어준다든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전희진 대표님과 이제 막 추진을 하다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예산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추진하면서 네티즌들이 독도에서 만들자고 자기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태권도라는 이제 기획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전부 무주에서 그 태권도의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주가.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산 위에다가 태권도를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치고 토론회를 하고 뭐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계속 떠들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데는 관여를 못하지만은 제 자부심은 당시에 내가 이걸 처음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뭐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릴 텐데 이 그림 익숙하시죠? 어디인가? 왜 익숙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연장백 선생님의 작품도 왜냐하면 우리 기자 하나가 또 기획안을 갖고 왔습니다. 공룡에 대해서 쓰고 싶대요. 그럼 너 또 뻔한 이야기 할 거지. 한반도에 공룡이 많고 발자국이 돼 있고 뻔한 이야기 할 거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한반도에 공룡이 많다는데 왜 공룡 이름은 다 티라노사우루스고 브론키오사우루스고 다 어려운 이름만 있냐. 뭐 갑돌이사우루스라든지 갑순이사우루스는 왜 없냐. 한반도에 공룡이 많다며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기자들이 두들거리면서 이제 찾아 나섰는데 이 찾아 나서는 과정이 또 재밌습니다. 전남대 허민 교수께서 이제 공룡연구센터를 하시는데 기자들이 뒤지다가 허민 교수님을 찾았고 허민 교수님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다. 한국 공룡을 찾고 있는 연구를 실제로 하고 계셨어요.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과 같이 이런 정보들을 막 나누면서 하나의 모티브를 찾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 이 잡지 맨 왼쪽에 보면 코리아노사우루스가 되어 있잖아요. 저 이름을 우리 편집팀에서 엄청 고민해서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코리아노사우루스냐 코리아나사우루스냐 사우루스냐 사우러스냐 이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討論을 붙이면서 기자들이 지어낸 겁니다. 과학동화 기자들이 지어낸 건데 이 허민 교수께서 자기가 찾은 이 화석을 가지고 이름을 코리아노사우루스 붙이겠다 동의를 하셨고 계속 이걸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 발표를 하시면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EBS에서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이제 일조를 하고 다음에 전시회를 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막 그림 그리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애들이 이제 공룡 이름 주르륵 막 외우고 엄마들이 우리 아들 천재인가봐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어떤 학회가 열렸는데 티라노사우루스 오성엔시스라는 이제 허민 박사께서 찾아내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한국 이름을 가진 공룡이 학술지에 등장하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시 또 이제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3D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전반기까지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들을 쭉 보면서 저는 공룡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림들을 저는 계속 찾아왔는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지만 하나씩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 이름을 가진 공룡이 현재 4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룡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막연히 한반도에 공룡이 많더라가 아니라 야 해남에는 이런 해남에는 이크루스 우왕리 엔시스가 있고 화성에는 뭐야 하여튼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우리 공룡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제가 과학동화 편집장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를 내가 쓴 글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책 밖으로 나와서 뭔가 움직이게 하는 이런 꿈들을 저는 오랫동안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을 나누는 방법 중에서 써놓은 게 .exe를 찾아라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확장자라는 데 있어서 기자들은 이 확장자가 텍스트입니다. 글만 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글만 써요. 근데 실행 파일은 누르면 돌아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말만 하는 사람, 이 확장자는 아마 오디오겠죠. 글 쓰는 사람은 확장자는 텍스트일 것이고, 뭐 .htp든 .hwp든 .doc든. 근데 저는 내가 쓰기만 하지 말고, 내가 쓰는 사람이지만 쓰기만 하고 실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exe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능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exe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대해서 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만들어낸 말이 과학을 문화로 접근하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과학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자꾸 고민스러운데 과학을 문화로 접근하자. 또는 문화를 과학으로 미분을 해보자. 이러면 과학과 문화가 아마 융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이언스의 어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안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이언스라는 것이 안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나눈다는 개념은 접두사 합치면 됩니다. 뭐 콜자 합치면 되잖아요. 접두사. 그럼 이런 접두사를 붙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콘사이언스가 아니고요. 컨시언스입니다. 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학을 나누면 양심적인 사회가 된다. 그런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과학을 나누면 이거잖아요. 컨사이언스, 컨시언스. 그러니까 저는 과학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양심적인 사회가 과학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을 나누는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솔거가 되고 싶었던 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린 초등학생이 이만공 과장님한테 내 솔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또는 내가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때 만약에 이명 관장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 했으면 저는 질소를 그렇게 잡았을지도 몰라요. 옆에 담을 못 찾았고 물감이 없었고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야 하고 포기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관심, 꿈을 가졌지만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찾다가 한번 대전에서 최은석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인데요. 둘이서 이제 술을 막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최은석 원장님 어릴 때 자기가 로켓이 꿈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됐습니다. 이분도 그런 꿈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과학자 분들마다 어릴 때 뭘 하고 싶었다는 이런 꿈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면 그거 저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최 박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시는 게 같이 담배 피러 가시면서 담배도 피세요 했더니 본인이 담배 피는 것은 담배 피는 게 아니고 연소 실험하는 거래요. 당구를 피면 추진 실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막 어린이처럼 둘이서 이제 옛날 이야기 막 하면서 재밌게 막 들으면서 제가 만난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본인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최 박사님한테 나중에 좀 최 박사님 강의도 하시고 그런 것들 어린이들하고 만드는 자리들을 제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계속 준비를 해오고 틈틈이 강의거리가 생기면 최 박사님한테 이제 좀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이사님께 이런 지시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산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해서 꿈을 가진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 방식을 과학 지식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본인의 꿈, 하고 싶은 것. 아까 이웅수는 남극의 그 소리,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고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저절로 돈이 만들어지고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을 좀 이제 모셔서 그런 꿈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봉사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봉사는 확실하게 봉사를 하시고 사업이라면 확실하게 사업을 하시고 양쪽으로 나눠서 어중간하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봉사는 봉사, 사업은 사업을 하시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조직이 커지고 발전한다. 다음에 반드시 재정 자립을 해야 됩니다.
어디 메인 프로젝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속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자를 가겠다는 목적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방법은 전문가별로 그냥 연구소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다. 제일석 로켓 연구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하시고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모아서 같이 연구하시고 하고 싶은 거 여기서 같이 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다음에 사무국도 있어서 그거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제가 뭘 할 것인가. 저는 글 쓰는 거는 뭐 자신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나중에 크면 분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글 쓰는 거 가르치는 걸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 배워서 영상 가르치는 거 자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자신 있는데 과연 제 이름을 걸고 연구소를 차리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찾아올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는 과학 문화 활동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글이나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결과물을 만들 때 그 보고서 쓰고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붙여드리고 싶은 게 싱크 티베리가 한 이야기. 배를 만들고 싶다면 나무를 배우고 나무 소리를 못을 받고 이런 걸 가르치지 말고 과자에 그냥 공을 키워줘라.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배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그냥 과학에 대한 동경 요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자꾸 어린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쳐 주려고 있다는 저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인인데 이 거인들이 그 어린 허두영한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다면 저도 간절히 그러죠. 솔구가 되고 싶었을 때 이명호 파트너님 옆에 있었다면 나 얼마나 그때 내가 그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까라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는 거죠.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인들이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우리 어깨를 빌려줄까라는 그런 고민들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